쉬운 글을 활용해 특수학급에서 주제중심 교육을 하는 방법,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환경을 주제로 4차 시의 수업을 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환경 문제는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생존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들 다루고 계시죠? 특수학급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환경 수업을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저희 반은 고등학교 특수학급입니다. 이번 환경 수업을 계획하면서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한다는 목표를 세워보았어요. 1, 2차 시는 인간과 환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수업, 3, 4차 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실천과 관련된 수업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환경 수업의 도입으로 활용할 만한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죠? 어떤 수업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찾아보니 동물의 숲이라는 스토리가 있네요. 그림으로 이루어진 스토리여서 너무 어렵지 않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환경 수업 1차 시의 주제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으로 잡아봅시다. 1차 시에서는 함께 스토리를 천천히 살펴보며 환경은 누구의 삶의 터전인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스토리의 마지막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숲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기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표현해볼 수 있겠지요. 아파트가 생기면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동물이 살던 곳은 사라져요. 그리고 나무가 없어지면 깨끗한 공기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홍수도 잘 나고요.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나무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홍수를 막아준다는 내용의 영상 자료도 미리 찾아두었다가 함께 시청하며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중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상나무 이야기를 찾아서 수업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많이 사용되는 나무가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며 처음 알았는데요. 더구나 이 나무가 기후변화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스토리를 읽어보니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환경 수업 2차 시는 우리나라 사례 알아보기를 주제로 잡아보겠습니다. 스토리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구상나무는 어떤 곳에서 잘 자라나요? 제주도에 있는 구상나무는 왜 죽고 있나요? 날씨는 왜 변하고 있나요? 온실가스는 왜 많아졌나요? 날씨가 변하면 왜 동물과 사람도 살기 힘들어질까요? 단계별로 구성된 질문을 듣고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읽고 나서 우리나라 사례를 더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변해서 산불이 더 많이 나요. 남쪽에서 자라던 과일과 채소가 점점 더 북쪽에서 자라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식물도 많아져요. 날씨가 너무 더운 폭염,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폭우가 점점 더 많아져요. 이렇게 환경 수업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합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나의 생활에 가까이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환경 문제는 구조적이고도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어떻게 하면 거대해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내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환경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와닿게 느껴지는 스토리가 있네요. 환경 수업 3차 시의 주제는 내 삶과 맞닿은 이야기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네요. 실제로 이야기를 읽은 학생들은 다소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놀란 학생들은 교사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해결해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차 시에서는 국가나 구조적인 차원의 큰 이야기보다 개개인과 환경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 스토리를 하나 더 골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모아보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버릴 때는 잘 몰랐는데 모아보니 생각보다 많네요. 스토리에 소개된 활동을 그대로 학생들과도 해볼 수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모으고 기록해보는 활동을 과제로 내주겠습니다. 학생들도 환경 문제가 자기 일상의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에는 쓰레기 모으기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룬 내용을 함께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을 정리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반이 할 수 있는 일,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스스로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된 스토리를 모둠별로 나누어 읽어보고 전체에게 소개해주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수업을 4차 시에 걸쳐 짜보았는데요.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그 내용에 맞는 스토리를 골랐습니다. 반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관련 주제 스토리들을 쭉 훑어보며 수업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주제별로 스토리들이 모아져 있으니 다른 주제 중심 수업에서도 활용해보세요.